일상이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8권의 고전을 요점을 정리하고 그 고전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한 책이죠. 28권이니까 상당히 많은 책이 되는 것이고 일종의 고전 다이제스트 이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서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에는 좋은 책이죠. 그래서 독서에 흥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북마크 했던 거 2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노인과 바다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온 것 같은데, 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나의 결심을 비웃고 경멸할지라도 꿋꿋하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내면에서 나오는 의지에 있다. 이 문장이 많이 와닿았어요. 인생 전체의 그 화두와 같은 고민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 또는 나에게 요구되는 일, 경제적 안정과 풍요를 위한 일을 할 것인가. 이 둘 사이가 항상 고민이 되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소득 수준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고 저기 스웨덴 사람이고 문화와 종교와 인종이 다르고 이래서 삶의 형태가 다른 게 아니라 소득 수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스웨덴도 과거 소득 수준이 낮았을 때는 굉장히 그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 개인주의화 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개인주의는 서구의 문화, 공동체주의는 우리의 문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튼 자, 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 또는 주변에서 원하는 일,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할 것인가, 요 고민인데, 소득 수준이 낮았을 때 1인당 국민소득 5,000불, 10,000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그 시기는 고도 성장의 시기가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원하는 일, 그걸 이제 이너 게임이라고 할게요, 인생에서. 그리고 주변이 원하는 일, 그거를 아우터 게임이라고. 자, 외형적 성공을 위한 삶, 이너 게임은 내면적 성장을 위한 삶. 이렇게 봤을 때 고도 성장기,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올라갈 때는 아우터 게임의 비중이 높죠.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고도 성장이니까 아우터 게임을 통해서도 재미라든가 성취, 보람,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이제 선진국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소득 수준이 높고 성장 자체가 정체가 되죠. 이런 시기에는 이너 게임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우터 게임의 의미를 둬도 이 성장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아우터 게임에서 보람이나 성취, 재미, 이런 거를 느낄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면 현저히 줄어들죠. 그러니까 원하는 일을 할까,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할까, 지금은 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삶의 형태가 보다 더 일반적이라든가 보편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튼 우리는 과거부터 이제 아우터 게임에 집중하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너 게임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꿈틀거림,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민 속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인데, 여튼 선택은 각자의 몫이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일반적으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소득 수준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할 때 지금은 이너 게임에 보다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게 더 일반화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남들이 나의 이너 게임을 비웃고 경멸할지라도, 경멸까지 하는 건 좀 심한 표현인데, 여튼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꿋꿋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가능하게 하는 내면에서 나오는 의지, 그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책을 다루면서 나온 내용인데, 우리가 온갖 종류의 오락이나 사치 이런 거를
병적으로 추구하는 이유는 내면의 공허 때문이라는 거예요. 병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래서 뭐 여유가 있어서 좋은 집, 좋은 차, 명품을 소비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돈이 남아 도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주변에 보면 알바하던 친구가 알바해서 열심히 번 돈으로 딸랑 명품 지갑 뭐 하나를 산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병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면이 공허하면 저런 소비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할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 다른 데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치로 인해서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글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쾌락에 탐닉하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 비참한 상태에 빠진다. 온갖 종류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뭐 오락이라든가 사치. 그런데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정신의 풍요라는 거야. 정신이 풍요로워질수록 내면의 공허가 들어찰 공간이 줄어든다. 그래서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런 행위들, 그게 내면의 공허 때문이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좀 멀어져야 되잖아요. 내면의 공허를 치유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정신의 풍요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정신의 풍요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독서를 하는 것이죠. 제 채널이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니까 아무래도 독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또는 책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독서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영상을 보실 텐데, 그런 데에 의미 부여를 해주고 싶어서 이 글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독서하고 사색하고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 내면의 공허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만으로도 우리 독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독서 행위가 반복되면서 많이 쌓여가다 보면 분명히 그런 정신의 풍요에 의해서 어떤 충만함, 또 외적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행복감, 그런 것들을 분명히 반드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